여러분, 오늘 간호학과 파헤치기를 진행할 김지원 교수입니다. 오늘 간호학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수님 직접 한번 소개를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주대 간호학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하수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수님께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을 좀 쉽게 대답해 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학생들이 네. 저기 QA에 보면요. 네네. 간호학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음. 많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 간호학과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네. 풀어서 네네. 설명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호학과는 사실 교육 과정이 너무 복잡하긴 해요. 복잡해서 한 번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못하긴 하는데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론 교과목과 이제 실습 교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론 교과목도 사실은 또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하면 1학년 때는 인문사회 교과목하고 기초 자연과학이라는 교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기초 자연과학이라는 교과목은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생리학, 해부학, 뭐 양리학, 뭐 그 미생물학, 또 너무 힘들어하는 병리학이 이제 그 기초 자연과학 교과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교과목 또 인문사회 교과목을 1학년하고 2학년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간호학과니까 간호학과 이제 전공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공도 이제 기초가 있어요. 간호학 전공 기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간호학 개론도 있고 뭐 의학 용어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향후 이제 병원에 실습을 나가거나 취업을 했을 때 대상자 간호할 때 필요한 이제 기본 간호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는 너무 중요한 수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국가고시 교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게 보통은 이제 2학년 2학기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긴 하는데 3학년 4학년에 걸쳐서 이제 이론 수업을 하는데 보통 대부분 학교가 다 아마 다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 간호학, 아동 간호학, 뭐 여성 간호학, 또 우리 교수님 강의하시는 지역사회 간호학, 또 제가 강의하는 정신 간호학이나 또 의료 복규, 또 간호관리학 이제 이런 교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과목은 전공 필수 과목이기도 하지만 앞에 얘기했듯이 국가고시 교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막 머리에 막 스팀이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만 4학년 이제 2학기에 국가고시 준비를 할 때 좀 편안하게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게다가 이제 이 이론 교과, 그러니까 국가고시 교과목에 대해서 향후 또 실습을 또 나가게 되거든요. 실습도 이제 아직 말씀을 안 하셨지만 어쨌든 실습도 국가고시 교과목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쭉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전공 필수 과목을 이제 배우면 이론을 배우고 전공 선택이 또 있어요. 전공 선택은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설돼 있는 거 내가 학점이 부족하면 선택해서 듣고 또 뭐 여기에 대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뭐 응급간호 뭐 너무 궁금해. 나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론 교과목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 국가고시 교과목이 8과목 정도 된다 네네네. 그죠? 그렇죠. 아이들이 부담이 크겠다고요. 네, 엄청 네. 부담이 네, 크죠. 국시에 예. 또 떨어지면 네, 네. 간호사를 할 수가 아, 없으니까 엄청난 부담이죠. 예, 그러면 그 네. 8과목을 애들이 수강을 다 하고 네.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합격률은 전국이 아마 비슷할 텐데 한 93%에서 한 94% 정도 합격률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 교수님 학교에서는 대부분 어디? 저희도 이제 예. 뭐 그 정도 수준 예. 되고 그러면 있습니다. 취업은 그 학생들이 다 병원으로 가게 되나요? 취업은 대부분 이제 병원이 대부분이죠. 병원에 가고 병원 중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곳은 아무래도 대학병원을 선호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역에 있는 이제 종합병원 수준으로 가려고 하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안 간 친구 같은 경우는 간호장교로 또 복무를 하면 3년간 복무를 하면 뭐 급여도 두둑히 받으면서 임상 경력으로도 또 이렇게 인정이 되고 군 복무도 대체하고 할 수 있어서
간호장교로 가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안 네. 그러면 뭐 공무원이 된다든지 네, 뭐 네. 그런 친구들도 많고 산업체에서 이제 근무하는 산업간호사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좀 다양하죠. 네. 그럼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전문 간호사에 네네. 대해서도 조금 아이들이 감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전문 간호사가 제가 알기로 한 13종 정도로 네네네.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전문 간호사에 대해서도 아, 조금만 설명을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전문 간호사, 제가 전문 간호사인데요. 네, 네. 노인 전문 간호사인데 네. 이제 전문 간호사가 되려고 하면 일단 간호사 이제 면허가 있어야 되겠죠.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되고 전문 간호사가 13종이니까 그와 관련돼 있는 임상 경험이 3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인 간호사, 노인 전문 간호사니까 노인과 관련돼 있는 병원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했었고 그 경력을 가지고 이제 학교마다 또 전문 간호사 과정을 개설해 놓은 학교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되고 싶은 전문 간호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 대학원에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치는 것도 있고 뭐 면접을 봐서 선발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는 4학기 네, 전문 간호사가 되려면 이제 5학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좀 차이가 있고 대학원인데도 실습을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대학원에서도 네네네. 대학원에서도 학부처럼 실습을 가야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5학기가 마치면 또 한 번의 국가고시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고시를 치러서 합격을 이제 이론 시험도 치고 실기 시험도 치거든요. 그 두 개가 다 합격이 되면 전문 간호사 자격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네. 이런 수업 정말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친구들이 또 실습을 꼭 몇 시간을 가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습 교과목이 어떤 교과목이 있고 어떤 곳을 가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실습은 일단은 교내에서 하는 실습이 있어요. 교내에서 하는 실습은 이제 기본간호학 실습이 대부분 이제 각 학교마다 있을 거고 또 어떤 학교는 핵심 기본 간호술이라 해서 간호교육인증평가원에서 이제 제시하는 20가지 이제 핵심 수기술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기 교내 실습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또 간호사정 실습이라 해가지고 이제 교내 실습이 한 3과목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병원을 가죠. 임상 실습을 가는데 병원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국가고시 교과목과 관련돼 있는 곳을 이제 실습을 나갑니다. 뭐 성인 간호학 실습을 제일 많이 나가죠. 뭐 4과목에서 한 5과목 정도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성 간호학 실습, 뭐 아동 간호학 실습,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 정신 간호학 실습, 간호관리학 실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내 실습이었던 이제 그 교과목인 기본간호학 실습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습은 따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본간호학은 사실 국가고시 교과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임상 실습을 안 나가고 교내 실습만으로 이제 실습을 하면서 국가고시 교과목에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네네. 친구들이 너무 많은 교과목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실습을 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 백의 천사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여러 교수님들이 너무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또한 정말 백의 천사 모습을 제가 엿볼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 학업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어떤 봉사 정신을 가지고 간호학과에 이제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러 가지 인성도 조금 갖추어서 진학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호학과 정말 취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직으로서 여러분들이 선망을 해도 될 만한 직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면 아마 훌륭한 간호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의 일상을 이제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한다.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당긴 후 고막 체온계를 이용하여 체온을 측정한다. 청진기의 귓꽂이와 판막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대상자의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에 위치하게 하고 옷을 걷어 올린다.
커프와 연결된 고무관 부분을 상완동맥 부위에 대고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갈 여유를 두고 감는다. 조절 밸브를 잠근 후 상완동맥 위에 청진기의 종형이나 판막 부위를 댄다. 압력 벌브를 눌러 평소 혈압보다 30mmHg 더 높은 지점까지 압력을 올린다. 조절 밸브를 천천히 열어 커프의 압력을 1초당 2mmHg의 속도로 내리면서 혈압을 측정한다. 대상자의 팔에서 커프를 풀고 잘 말아서 정리한다. 무릎이나 발을 이용하여 수도꼭지에 손을 가까이 대어 수도를 든다. 손끝을 위로 향하게 한 채 팔꿈치를 구부려 물이 팔꿈치 방향으로 흐르게 하면서 손과 팔에 물을 충분히 적신다. 일회용 스크럽 스펀지를 물에 적신다. 한 손당 15회 정도 손톱을 마찰하면서 닦는다. 손바닥, 손가락의 양옆 및 손의 후면을 각각 10회 정도 마찰하면서 닦는다. 팔을 가상으로 3등분한 후 각 3분의 1씩 10회 정도 마찰시키면서 닦는다. 한쪽 팔을 닦고 다른 쪽 팔을 닦을 때는 새솔을 사용한다. 새솔에 소독 비누액을 묻혀 첫 번째 팔과 같은 방법으로 닦는다. 팔을 계속해서 굴곡한 상태로 손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물이 흘러내리게 하면서 손을 헹군다. 무릎이나 발을 이용해서 물을 잠근다. 멸균 타올을 보조자가 묵은법을 지키며 건네준다. 멸균 영역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한쪽 손을 멸균 타올을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 방향으로 돌려가며 닦는다. 멸균 타올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다른 쪽 손과 팔도 같은 방법으로 물기를 잘 닦는다. 사용한 타올은 지정된 용기에 떨어뜨린다. 가슴 압박 30회를 분당 100에서 200회의 속도로 약 4cm에서 5cm를 압박한다. 턱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한다. 대상자가 깨어날 때까지 반복한다. 위관을 꺾어진 다음 주사기 외관에 실온의 물 30ml 정도를 붓고 꺾어진 위관을 풀어 천천히 주입하다가 물이 주사기 끝부분에 도달하면 다시 위관을 꺾어지고 주사기를 제거한다. 처방된 위관 영양액을 용기에 넣고 걸대에 걸어서 공기를 제거한다. 위관을 꺾어진 상태에서 위관 영양액 용기를 위관에 연결한다. 주입되는 영양액의 속도를 조절한다.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하고 레오폴드 촉진법을 실시하는 목적 및 이유를 설명한다. 레오폴드 촉진법이란 임산부의 복부를 촉진함으로써 태아의 수, 선진부, 태위, 태향, 선진부 진입 여부를 파악하는 촉진법이다. 여러분들 실습 잘하고 오셨어요? 네, 잘하고 왔습니다. 실습 잘하고 오신 것 같네요. 네. 지금 간호학과 학생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전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다들 너무 멋지고 잘생기고 이쁘고 한데 대학을 진학할 때 여러분들 많은 과를 고민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간호학과를 특별하게 내가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우리 유일하게 여학생이 있으니까 소영 학생이 진학 동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원래 처음에 경찰이 되고 싶어서 그 경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데가 펜션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펜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수영장에 어린 아기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 아기를 건져서 이제 심폐소생술로 한번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의 처치로 인해서 이제 그 아기가 살아나는 걸 보고 저도 여러 다른 사람한테 이제 간호를 해드리고 싶어서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간호학과에 오게 됐는데 우리 친구, 네.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실습을 나가고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실습도 해본 결과 되게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남학생이 이렇게 간호학과 진학하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그죠? 네. 예, 대단한 용기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는 어떻게 남학생인데 특별히 간호학과를 진학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이 간호학과에 오게 된 이유는 솔직히 네. 요즘 보건복지 쪽이 좀 약간 핫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취업률, 그게 가장 좀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병원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간호학과에 다니는 남학생들은 대부분 1학년이나 2학년 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가는 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커리큘럼을 계속 이어오고 그리고 4학년 이후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그 이후에 간호장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장교를 갈 예정입니다. 간호장교가 되려면 뭐 특별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나요? 어딜 가든 똑같은 준수한 성적과 좋은 면접 실력과 운이 따라야지 다 갈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남학생들이 정말 간호학과에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남학생들이 한 7대3 정도 비율이 되죠. 그래서 혹시 우리 네. 학생은 네. 남학생으로서 네.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네. 뭐 따로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큰 불편한 점이었었다면 일단 선입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것도 간호학과 입학을 하다 보니까 뭐 실습 나가니까 이제 많은 남자 간호사들이 이미 취업을 해서 많은 인식이 많이 변화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또 남자 간호사가 되게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남자로서 힘든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기 되게 힘들지 않아요? 다들 힘들죠? 네. 나는 공부하기 너무 힘든데 이것 때문에 간호학과 공부를 열심히 더 하고 있다라든지. 어느 학과를 가든 다 똑같이 공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간호학과는 일단 높은 취업률을 보장하고 있어서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그래도 공부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높아서. 네. 다 그럼 친구들 다 임상병원으로 취업을 할 건가요? 어떻게 간호장교 친구 한 명이 있었고 또 다른 친구들 혹시 네. 저는 원래 처음 이제 네. 진학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소방 공무원으로 가고 싶어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소방 공무원을 하려면 대학병원에 취직을 해서 2년의 이제 경력을 쌓고 이제 경력직으로 특채를 봐서 소방 공무원직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적인 목표는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제 나름대로 경험을 쌓는 게 목표입니다. 친구들 대단하네요.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간호학과가 정말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간호사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간호학과를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새내기 친구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진학하게 될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일단 아까 전에 앞전에 말했듯이 간호학과는 높은 취업률을 보장하고 있고 그리고 임상에 나가서 실습이라든지 나중에 진짜 일을 하게 된다면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일이다가 보니까 좀 더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사명감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권유해주고 싶은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 보니까 간호사가 정말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도 많이 힘든 것 같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면허증을 취득해서 이제 여러분들 꿈을 이루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간호학과 학생들의 여러 가지 힘든 점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뭐가 되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간호사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 힘내시고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병원에 여러분들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예, 취업 잘하시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훌륭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합시다. 화이팅! 화이팅!